행방불명을 자기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우병우처럼. 현직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장관 집무실에 있으면 의원들이 거기 가면 더 낭패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예요. 각오는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비는 굉장히 철저하게 했는데 한 번은 맞고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기도 했겠죠. 안 나오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동행명령증 나오면 오후에 나가야지 하고 오전을 그냥 쓴 거지 자기가. 아니, 직접 이제 청문회 질의도 하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는 거 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증인들이 2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뭐 조윤선 장관 포함해서 3명이니까 거의 조윤선한테 집중된 것 같아요. 오후 청문회, 저녁 청문회는.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도 나가서 준비를 토일을 다 일을 했지 않겠습니까? 네. 일을 하는데 일요일 날 밤까지도 그 박상진 그 삼성 사장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근데 당일 날 우리 시작하기 직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안 나온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전날도 이제 그 어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해서는 안 나온다라는 검찰에 나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뭘 준비해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근데 박상진 해서 처음 시작을 제가 그 삼성물산 합병에 관련된 걸 국민연금이 이제 그 손을 들어준 거 이걸 했기 때문에 마지막 그걸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물산 합병을 묵인해준 그 대가로 최순실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게 이 사건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최순실한테 돈을 준 거예요. 독일 회사를 만들게 해서. 근데 그것들을 다 살펴서 준비를 했는데 박상진이 안 나온 거예요. 근데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지금 나오지 않은 것이 이 삼성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 증인 전략을 펼쳤냐 하면은 그 첫날 이재용 부회장 나왔잖아요. 예. 그리고는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는데 이재용 회장이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패착이 하나가 있었던 게 그때 우리가 파고들어야 될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끝까지 쥐고 흔들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회장들한테 우리가 집중하느라고 그 사람을 놓친 게 이승철 부회장이에요. 정경련. 그 사람도 놓쳤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지금 장춘기라는 사람이 그 최순실하고 끈을 댄 사람이고 박상진이라는 사람은 독일에다가 회사를 차리고 거기서 돈을 준 사람이고 말을 사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승마협회 회장이고 그리고는 이제 삼성물산 이 합병에 관련되는 또 담당 그 미래전략기획실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다 안 나오고 이재용 혼자만 나와서 착한 남자 코스프레. 불쌍한 남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하게 보이는 것이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 코스프레를 한 거죠.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대답을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지.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다음으로 가겠다. 이것이 비슷한 유형이 지금 조윤선이에요. 의원님 이렇게 시작하자. 예. 그러니까 막 문자로 오는데 의원님 소리 못하게 막 하라고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박상진 의원이 안 나오고 나니까 이제 모든 이 정동춘이 어제 그래서 많이 나왔죠. 노승일 없었으면 어떡할 뻔해요. 노승일 우리가 참고인으로 불렀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 증인석을 바라보는데 야 이렇게 이걸 해야 되나. 하지 말자는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울구치소에 청문회 갔을 때하고 똑같은 그 경우였는데 모든 국민이 아침에 10시에 맞춰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의원들이 증인이 안 나왔다가 성질을 부리고 간두면 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손혜원 의원님 여기서 모든 국민은 그것은 허위 사실이야. 그래서 모든은 빼야 돼. 왜냐하면 이게 박영선 의원이 선거법 걸린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은 빼주세요. 대부분으로 하세요. 아니 많은 국민들이 기다리고 마지막 청문회라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거를 보이콧하자라는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사전에서 다 있었지만 뭐 한 걸 잘했어요. 예, 보이콧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은 조윤선 장관이 그 의원들의 추궁에 계속해서 뭐 추궁하니까 블랙리스트 존재에 대해서는 이용주 의원이 국민의당 그래서 제가 원래 남해당 의원은 잘 칭찬 안 하는데 어제 이용주 의원 잘했습니다. 제일 잘했죠. 존재감 쩔었죠. 아니 그거 말고요. 그 블랙리스트 존재가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스 or no. 예스 or no. 의원님. 의원님.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18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소리 나서 시끄러 죽겠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더니 그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도
한숨 쉬고 서술형 종결 어미가 판단합니다 했어. 근데 어쨌든 실체 인정. 법조인이라. 근데 아주 어쨌든 이거는 뭐 특검에서 많은 걸 잡은 것 같습니다. 증거도 있고 증언도 있고 그래서 김기춘한테 결국은 이 하사를 가지 않을까 어제 싶은데. 조윤선은 참 보면서 야 너무나 국민들이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입으로 말 안 하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근데 하는데 어제 제일 흔들렸던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나갈 거냐. 어. 누가 그 얘기 물었어요? 했잖아요. 그걸 누가 김경진 물었나? 누가 그 물었어요? 이혜훈이 물어야지. 이혜훈이 아니 이혜훈 의원은 사실은 이 한이 되게 많아요. 쟤는 원래 평생 저렇게 산 애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휴게실에서. 그래서 휴게실에서. 좋아. 그래서 쟤는 원래 저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혜훈 의원은 그래도 너무 추궁하는 그런 거 하시면 본인 이미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 그랬더니 저도 알아요. 근데 평생 저런 표정으로 저렇게 살았어요. 그럼 막 분해 죽는 거야. 근데 좀 부러워서 그런 건가요? 너무 그렇게 아픈 데를 건드리면 어떡하니 진짜. 아니 나 경선에서 이겼는데 뭐. 아니 근데 그래. 이혜훈 의원이잖아요. 이제 김원준 뉴스공장 나가잖아. 예. 17대 초선 나랑 같이 했거든요. 바뀌었어요. 오. 목소리 톤도 바뀌고 굉장히 천사표처럼 바뀌었어. 그래서 내가 김어준 총사한테 그랬어. 원래 안 그랬다. 속지 마라. 언제 또 본색이 나올지 모른다.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꾸미가지고 뭐 기분이 하는데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뉴스공장 나갈 때마다 그러더라고. 아이 새누리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군데. 저랑도 한 번인가 어디서 CBS가 토론을 한 번 했어요. 말이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이렇게. 근데 이번에는 사람 좀 달라졌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혜훈 의원 입장에서는 이제 조윤선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좀 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자기 이미지에 자기 지역구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다는 생각을 하는 것 그건 당연한 같아요. 거죠. 그래서 좀 순하게 하는데 되게 분해해요. 예.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같이 한 학교에서 뭐 1, 2년 선후배인가 봐요. 같이 자라가지고 너무 서로들 잘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니까 저한테도 마찬가지인데 조윤선 장관이 진짜 사람들 네트워킹도 잘하고 자기가 잘 보이는 방법을 정말 잘 알아. 저기 청문회 하면서 의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윤선 장관에게 사퇴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사퇴하라고 다 그랬죠. 아 그랬어? 근데 대답이 뭐였어요? 뭐 대답 피해요. 그 얘기는 대답 안 네, 했어요. 그거 안 해요. 그거보다 어제 청문회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국회의원을 나가지 마라. 다시는 사람들 앞에 국민 앞에 나서지 마라.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발칵하는 거야. 아니 뭐 이번에 구속되면 못 하는 거지 뭐. 그거는 자기가 뭐 이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는 자, 생각해보지 그러면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조윤선이요. 지역구원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비례 한 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4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김종덕 장관, 김상률 교문수석, 신동철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이렇게 뭐 영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방송 녹음하는 날 이제 오늘 예. 오전에 영장 실질심사 있었기 때문에 방송 나갈 때는 아마 이미 나왔을 구속 거죠. 여부가 예. 결정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칼 끝은 조윤선, 김기춘이잖아요. 네. 우리 선 변호사가 봤을 때 조윤선 네. 장관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조윤선 장관이 청원에서 했던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블랙리스트가 할 수 있다, 한다. 하지만 나는 본 적은 없다.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 네, 모른다잖아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이제 이들 4명의 그런 전 공직자들이 구속되기 전에 특검에서 어떤 진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구속된 후에 4명이나 되니까 그중에 일부는 또 더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뭔가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윤선은요. 네. 100% 구속될 겁니다. 네. 그래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속된다. 이렇게 어떤 얘기하세요. 죄로요? 네? 어떤 죄로? 왜 그러냐면요. 정관주란 사람이요. 조윤선 정무수석 밑에서 일했던 비서관입니다. 비서입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에 있는 밑에 있는 부하가 상사 구속영장이 모르게. 신청이 됐어. 근데 상상 모르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법무사에서. 정관주가 조윤선 정무수석도 다 보고했고요. 다 오케이 받아서 했습니다. 하는 순간 가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이런 블랙리스트 작성도 범죄입니다만 직권남용죄 등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해서 다 구속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구속 사유가 필요한데 그래야 구속되는 건데 지금까지 부인해 왔잖아요. 네, 끝까지 자신의 어떤 그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 또는 그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회유 가능성, 예. 뭐 불이익을 줘서 입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특혜를 주는다고 약속을 해서 입을 막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기급 체포. 저는요. 뭐 충분히 이제 그 조윤선 구속 필요성 사유가 장관이 있다고 봐야죠. 불출석 사유서 국회에 제출했잖아요. 네네. 그거 딱 보는 순간 구속되겠네. 난 그래서 뒷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발언을 해서 위증으로 고발됐습니다. 내가 그러면 전과 동일하게 해도 위증이고 그걸 바꾸면 지난번하고 또 왜 바꿨냐. 그래서 지난번 게 또 위증이 되고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아니 바보같이 그런 불출석 사유서를 쓴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내가 그 순간을 보고 아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네. 그래서 이거는 구속될 것 같네. 내가 특검이라면 그거 딱 보면 있잖아요. 이건 수사 협조하지 않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너무 많고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으나 증거인멸에 대한 가능성을 그걸 증거로 될 수 있겠더라고. 불출석 사유서로. 자, 조윤선은 그렇고 김기춘은 문제는 김기춘 아니에요? 역시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이제 여보세요. 네. 저처럼 이렇게 좀 단정적 언어를 써주세요. 제가 이게 몸에 밴 습관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특검 조사를 받았던 그 전 공직자 중에 김기춘 당시 실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거든요. 만약 뭐 블랙리스트 작성 관련해서 뭐 잘 되고 있냐라는 그런 전화라고 하더라도 김기춘 전 실장이 사실상의 주모자 또는 기획자, 사실상의 몸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춘은 왜 구속되냐면요. 네. 전 변호사 우리 솔직하게 깨놓고 얘기하자고. 술까말. 네. 그 김영한 업무일지 비망록 있잖아요. 나오는 순간 그거는 구속은 예정돼 있던 거예요. 이제 결국은 수사라는 게 위에서 내려가기보다는 뭐 목표점은 정해놓고 있더라도 아래부터 다 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4명의 그런 그 김상률 등등, 김종덕 등등 이 4명에 대해서 수사가 이제 이루어졌고 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에 다음 순서는 김기춘, 조윤선이고 그 다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이 부분까지 수사가 이루어질 거고요. 특검에서 이제 대면 조사 한다면은 분명히 추궁할 겁니다. 예. 물론 기소는 안 되겠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